안녕하세요, 블루로즈입니다. 다이소 재료들로 복슬복슬 가방을 만들었어요. 수납력이 은근 좋아서 최근 가장 애용하고 있어요. 바닥은 다이소 가방 바닥을 사용. 단단한 재질이라 가방이 처지지 않아서 좋아요. 메인 뜨개실은 다이소 따뜻한 컬러 포인트 아이보리를 사용했어요. 가방 2볼, 크로스끈에 1볼이 필요합니다. 사실 복슬복슬 포근한 링구사 뜨개실을 사용해보고 싶었어요. 링구사 뜨개실 그린 컬러 1볼 필요합니다. 바닥에 각 구멍마다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2개를 반복합니다. 모서리에 옆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사슬뜨기 1개, 첫 코가 되고요. 남은 짧은 실은 뒤에서 함께 잡고 떠주세요. 옆코에 짧은뜨기 2개, 가방 바닥 끝부분에 코가 만들어지도록 여유있게 늘려서 떠주세요. 지금부터는 짧은뜨기 1개, 짧은뜨기 2개를 반복합니다. 함께 뜬 짧은 실을 정리해 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쭉 반복합니다. 두 번째 코와 세 번째 코는 코머리가 있지만 첫 코는 코머리가 없어서 만들어 줄 거예요. 두 번째 코머리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고 고리를 바늘에 걸어 빼줍니다. 첫 코에도 가짜 코머리가 생겼어요. 일단 첫 코 V 사이에 바늘을 넣고 고리를 바늘에 건 후 긴 실을 당겨 고리를 줄여줍니다. 실을 걸고 앞으로 빼내 사슬뜨기 1개, 2단 첫 코를 만듭니다.
V코 안의 짧은뜨기는 편의상 변형 짧은뜨기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2단은 2랑 짧은뜨기와 변형 짧은뜨기를 한 개씩 반복합니다. 코머리의 두 줄 중 뒤쪽의 줄에만 짧은뜨기 1개, V 사이에 바늘을 넣어 변형 짧은뜨기 1개, 이랑 짧은뜨기와 변형 짧은뜨기를 반복합니다. 이 단을 완성한 모습입니다. V만 있는 첫 코에 코머리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코에 코머리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고 바늘에 고리를 걸어 빼줍니다. 가짜 코머리를 보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이 중 뒤쪽에 있는 줄에 바늘을 넣고 고리를 건 후 실을 당겨 고리를 줄이고 실을 걸어 빼냅니다. 3단 사슬뜨기 1개, 두 번째 코는 V 사이에 변형 짧은뜨기 1개, 이 단과 마찬가지로 이랑 짧은뜨기와 변형 짧은뜨기를 반복합니다. 삼 3단이 완성되었습니다. (1단과) 같은 방법으로 3단 빼뜨기를 합니다. 코머리가 없는 V가 첫 코가 되고요. 옆에 코에 바늘을 넣어 3단을 마무리합니다. 가짜 코머리가 생긴 사슬코 V 안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고리를 걸고 실을 당겨 고리를 줄인 후 실을 걸어 빼내고 4단 사슬뜨기 1개, 이 3단이 계속 반복되며 4단은 2단과 같은 방법으로 떠주세요. (4단이) 완성되었습니다. 4단 빼뜨기도 2단과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해주세요.
5단은 3단과 같은 방법으로 뜹니다. 2, 3단을 계속 반복하게 되며 총 14단까지 떠주세요. V 모양을 찾아서 한 단씩 세워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실을 남겨두고 14단까지 완성했어요. 1단에서부터 V만 세어보면 총 14단이 됩니다. 실을 15cm 정도 여유 있게 남기고 잘라줍니다. 실을 빼내고 첫 코에 코머리를 만들며 마무리할게요. 돗바늘을 끼우고 두 번째 코머리 앞에서 뒤로 마지막 코의 코머리 사이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첫 코의 코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안쪽에서 실들 사이로 남은 실을 정리해주세요. 여기까지 2볼 정도 사용했는데 더 높게 만들고 싶다면 1볼 더 필요합니다. 이제 링구사를 사용할 건데 링구사는 실 특성상 코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스티치 마커가 필수입니다. 시작 사슬뜨기 1개, 링구사는 매 단마다 짧은뜨기만 쭉 떠줄 거예요. 열 코를 떴는데 코머리가 잘 안 보이죠? 째려보면 얼핏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코 사이즈를 가늠해서 적당한 위치에 떠줘야 되는데요. 모든 코에 표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0코마다 스티치 마커로 표시합니다. 66코를 맞춰서 뜨는 건 어렵지만 10코는 간단해요. 짧은뜨기 뜨면서 10코마다 계속 스티치 마커로 표시합니다. 육십 코를 뜨고 6번째 스티치 마커를 한 후 남은 6코를 마저 짧은뜨기 합니다. 첫 코에 빼뜨기, (16단) 기둥코 사슬뜨기 1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한 후 스티치 마커로 표시합니다.
다음 스티치 마커까지 짧은뜨기 9개. 바늘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부분이 코머리예요. 코머리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어렵지는 않아요. 스티치 마커의 도움을 받아 10곳씩 계속 짧은뜨기 하며 21단까지 링구사로 짧은뜨기 해주세요. 링구사 뜨개실로 7단, 총 21단까지 떴습니다. 변형 잔디뜨기를 한 아래는 탄탄한 편이고 위쪽 링구사로 뜬 부분은 복슬복슬 보들보들해요. 남은 링구사로 손잡이를 만들겠습니다. 옆면을 눌러서 옆면의 폭만큼 스티치 마커로 표시합니다. 손잡이 만드는 옆면은 9코 정도가 돼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9코를 표시합니다. 손잡이를 만들 곳을 표시했습니다. 표시해둔 9코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사슬뜨기 1개, 방향 돌리기 2단 짧은뜨기 9개를 합니다. 손잡이는 사용하다 보면 늘어나기 때문에 1단을 1cm로 계산하고 떠주세요. 남은 실을 사용하면 약 20단 정도 가능합니다. 손잡이를 길게 사용하고 싶어서 저는 여유로 구매해둔 링구사 한 볼을 더 사용해 총 30단으로 완성했습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손잡이를 만들고 바느질하기 위해 손잡이 길이의 3배만큼 실을 남긴 후 실을 잘라주세요. 반대쪽 9코에 바느질합니다. 복슬복슬한 링구사 덕분에 바느질을 잘 못해도 티가 안 나서 좋아요. 코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 바느질합니다. 대신 양끝만 좀 더 꼼꼼하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손잡이가 튼튼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이대로 사용해도 좋지만 좀 더 편하게 잡기 위해 손잡이를 반으로 접어 바느질 할 거예요. 손잡이를 반으로 접은 후 스티치 마커로 고정해 주세요. 양끝은 일정한 길이로 남겨두었습니다. 손잡이를 바느질하고 남은 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스티치 마커로 표시해둔 곳까지 실 사이로 바늘을 옮겨주세요. 반으로 접은 손잡이를 감침질합니다. 매듭을 짓고 실을 숨겨 마무리해주세요. 손잡이가 맞닿도록 접어 가방의 중앙을 표시합니다. 남은 포인트 실을 사용해서 자석 단추를 바느질할 거예요. 굵은 실을 갈라보면 여러 가닥이 나오는데 그중 2가닥만 사용합니다. 귀가 얇은 돗바늘을 사용해서 바느질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 귀가 얇은 돗바늘이 없다면 일반 실과 바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석 단추의 네 귀퉁이를 2번씩 바느질합니다. 자석 단추 하나를 달았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달아주세요.
남은 포인트 실 한 가당을 사용합니다. 라벨 귀퉁이에 먼저 구멍을 만들고 뜨개실 사이로 실을 숨기며 바느질합니다. 라벨을 달아주었습니다. 오키링을 사용해서 탈착 가능한 크로스끈을 만들게요. 크로스끈은 여유실이 한 볼 더 필요한데요. 링구사 또는 포인트실, 원하는 실로 준비해주세요. 바느질 할 수 있도록 약 20cm 정도의 실을 남기고 시작합니다. 사슬뜨기 3개, 기둥코 사슬뜨기 1개, 짧은뜨기 3개를 합니다. 기둥코 사슬뜨기 1개, 편물 돌려주고 짧은뜨기 3개 합니다. 크로스끈도 사용하면 늘어나기 때문에 80에서 90cm 정도 뜹니다. 바느질을 할 수 있도록 실을 남기고 잘라주세요. 가방 양끝에 오키링을 끼웁니다. 돗바늘을 사용해 크로스끈과 오키링을 함께 바느질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완성. 부자재를 제외하고 순수 핸드백만 만들면 단돈 4,000원에 만들 수 있고요. 부자재를 모두 사용해도 약 7,000원으로 가성비 최고의 코바늘 가방이에요. 수납력도 좋고 예뻐서 지금 여러모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서 만족스러운 복슬복슬 가방. 지금까지 블루로즈였습니다.